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에서 파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제가 이메일에도 한번 이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 wd2go.com 들어가시면 이게 교회 서버로 들어가는 주소거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메일에 넣어드렸던 것처럼 이 주소와 이 비밀번호를 치시면 됩니다. W2021-777 넣으시면 이 화면이 뜰 거고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네트워크 드라이브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와요. 이 비밀번호도 동일하게 이 비밀번호랑 치시면 됩니다. W2021-777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이 나와야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화면에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 설치하라고요. 그럴 때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여기 이렇게 exe 파일이 나와요. 그 다운로드 받은 exe 파일을 실행을 시키시고 클릭을 하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실행 버튼이 쭉 될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자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를 하시면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 wd2go.com 누르시고 아까 똑같이 그런 작업을 진행을 다시 하시게 되면 run 누르시고 그러면 저와 같은 화면이 떠야 됩니다. 이런 화면이 뜨면 클래스 101이라는 이 폴더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폴더를 접속할 수 있는 접속 권한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여기 폴더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week 1, 2, 3가 있어요. 제가 week 2까지 파일들을 올려드렸었는데 이번 주 week 3 제가 생성을 새로 했고 파일들은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버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레이아웃을 가지고 툴 한번 리뷰해드리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이펙트랑 자막 타이틀 넣는 법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셀렉션 툴이 가장 기본적인 툴이에요. 그래서 모든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이 버튼을 기본으로 클릭을 하신 후에 작업을 쭉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줌 인 아웃 기능은요. 제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산 줌 아웃, 큰 산 줌 인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능이 여기 있는데요. CS6나 그 외에 다른 버전인 분들은 이거 말고 다른 데 위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산 모양을 조금씩 클릭을 하시게 되면 줌 아웃이 돼서 이 레이어 화면을 작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비디오 랭스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레이어를 내가 보는 그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고 해요. 이거는 이제 편집하실 때 내가 제일 뒤에 있는 이 클립을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길어져 있으면은 이 마우스를 가지고 계속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짧게 보고 줌 아웃을 해서 짧게 본 다음에 내가 한 요쯤 되는 클립에서 작업을 해야겠다고 요 위에다가 이 바를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줌인을 하면은 요 위치에서 이제 줌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줌이 나오신데요. 이 산 모양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클릭하신 후에 여기 레이어 위에 갖다 대시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어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돋보기를 누르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죠. 이제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점점 이렇게 커지고요.
그리고 작게 보고 싶을 때는 Alt를 누르세요. 키보드 위에 Alt 키를 누르면 마우스 모양이 마이너스가 되죠. 이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화면이 점점 줄어들죠.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Alt 키를 놓고 플러스가 되면 다시 또 화면이 커지고요. 이런 식으로 돋보기를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돋보기를 사용하시면서 이 손바닥 툴은 이 앞에 있는 툴을 작업하다가 저 뒤에 있는 툴로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손바닥 툴을 누르고 이 레이어 위에서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뒤로 당기세요. 꾹꾹 쭉쭉쭉 당기면 제일 뒤에 있는 이 클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고 싶을 때는 이 손바닥 툴을 놓고 앞으로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 이거는 내가 작업하다가 레이어가 비디오가 막 4개, 5개, 6개가 돼요. 그러면 위로 올릴 때도 사용이 되고요. 비디오, 오디오가 한 밑에까지 막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손바닥 툴을 이용해서 밑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내리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위아래 상하 좌우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트랙 셀렉 툴은요, 어떤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 화면과 이 화면 사이에 뭔가 다른 비디오를 넣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트랙 셀렉 툴을 이용해서 이 뒤에 있는 모든 영상 클립을 그대로, 얘만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영상 클립을 그대로 다 뒤로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트랙 셀렉 툴을 선택하시고, 그 마우스 모양이 바뀌죠? 얘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뒤로 이렇게 빼시면 뒤에 있는 클립들이 다 뒤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앞에다 뭔가 또 넣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트랙 셀렉트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얘를 또 클릭하시면 얘와 이 공간과 이 뒤에 있는 이 트랙 자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공간까지도 똑같이 뒤로 밀려나겠죠. 앞으로 당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내가 다시 없애고 싶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거든요. 검은 화면. 그럴 때는 얘를 클릭한 거를, 그러니까 이 뒤에 거를 클릭하시면 이 클립 이후에 있는 모든 클립들이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를 클릭하면 이 클립 뒤에 거, 얘를 클릭하면 이 클립 뒤에 거만, 첫 번째를 하면 이 클립 뒤에, 이 공간부터 이 클립부터 이 공간과 이 뒤에 것까지 다 모든 클립이 선택이 되는 거고, 이 트랙 자체가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도 마찬가지. 내가 잘라져 있는 이 오디오 트랙을 다 선택을 하고 싶다. 오디오 트랙에는 제일 앞에 있는 지금 오디오 3 트랙에는 이렇게 지금 잘라져 있는 오디오 클립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소리들을 뒤로 보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뒤로 당기면 이 뒤에 것만 가겠죠. 다시 갖고 오고 싶다. 갖고 오시고, 이 트랙 자체를 다 뒤로 당기고 싶다. 이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에 있는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뒤로 당기고 앞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하시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 개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 이제 레이저 툴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자르는 툴이에요. 면도 날 모양으로 생겼죠.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이 마우스를 클립 위에 갖다 대시면 비디오, 오디오를 다 자를 수 있어요. 자, 한번 여기서 잘라 볼게요. 여기서 자르고 싶고, 여기서 자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잘랐어요. 그럼 자른 난 이 앞부분을 지우고 싶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레이저 툴을 누른 다음에 여기를 자르고 여기도 잘랐어요. 자른 다음에 내가 얘를 지우고 싶어요. 지우고 싶을 때는 이 레이저 툴이 활성화되는 상태에서는 이 뒤에 거가 계속 잘라만 지겠죠. 지워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다시 이 베이직한 셀렉션 툴을 다시 누르셔야 돼요. 누르신 다음에 이거를 클릭해서 딜리트를 눌러 지우고, 딜리트 눌러 지우고, 딜리트 눌러 지우고, 클릭해서 지우시는 거예요.
클릭해서 지우고, 클릭해서 딜리트, 클릭해서 딜리트. 이런 식으로 이 셀렉션 클릭 툴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클릭하시고, 레이저 툴은 자르기만 하시고, 트랙 툴은 트랙을 움직이기 때만 쓰시고,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펜 툴 있어요. 펜 툴은 페이드 인아웃을 할 때나 좀 더 좀 정교하고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 쓸 수 있는데요. 지금 먼저 제가 레이아웃을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앞에 이 클립이 지금 어떤 거는 공간이 이만큼 넓고 어떤 건 좁고 어떤 건 넓고 넓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비디오를 내가 편집할 때 넓게 보고 싶다 할 때는 여기 화살표를 늘리시면 이렇게 넓어지고요. 좁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클릭하면 좁아져요. 얘도 마찬가지. 오디오도 클릭하면은 좁아지고, 클릭하면 다시 넓어지고, 넓어지면은 여기 이 키프레임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노란색 라인이 보이고요. 줄이면 그냥 이렇게 제목만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넓히고 좁히면서 작업을 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눈 모양이 있는데요. 이 눈 모양은 비디오는 눈 모양이고 오디오는 스피커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끄시면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고요. 키면 소리가 나오게 돼요. 눈도 끄면은 화면이 안 보이게 되고, 키면 화면이 보이게 돼요. 이거는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화면에 저희가 이 비디오는 비디오 안에 있는 오디오도 지금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저희가 넣고 싶은 배경음악을 넣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이 오디오 버튼의 음소거를 누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디오에 있는 오디오는 안 나오고 BGM 노래만 나오도록 BGM은 음소거를 버튼을 켰고요. 이 영상에 있는 오디오는 이 음소거 버튼을 껐어요. 음소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비디오 안에 있는 소리는 들어오지 않고 이 노래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영상에 있는 소리도 나오게 하면 영상에 있는 소리와 노래 소리가 같이 들어오게 돼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영상에 있는 소리를 음소거를 시켜주고 이 노래만 나오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눈 모양은 비디오를 끄고 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에서는 눈 모양을 끄게 되면 비디오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 기능을 아시면 좋고, 눈은 항상 키시고 내가 끄고자 하는 노래는 음소거 버튼을 끄고 키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 툴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펜 툴을 누르신 다음에, 자, 이 비디오 화면을 켜볼게요. 키고, 자, 내가 이 노란색 라인은 모든 비디오와 오디오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레벨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의 음성 파일 같은 경우는 소리에 높낮이겠고, 영상 같은 경우는 화면에 밝기겠죠. 그래서 이거 노란 화면이 올라가게 되면 화면이 밝아지고요. 노란 선이 내려가면 화면이 어두워져요. 오디오는 노란 선이 올라가면 소리가 커지고 노란 선이 내려가면 소리가 작아져요. 그거를 개념을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펜 툴은 어떨 때 쓰이냐면, 내가 이 영상을 어두워졌다가 점점 밝게 페이드 인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펜 툴을 이용해서 이 라인을 내려주고 올려주고 기능을 하는 건데요. 이 펜 툴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한번 볼게요. 컨트롤을 제가 눌러볼게요. 마우스 모양이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가 됐을 때 이 노란 라인 위를 클릭을 하면 키프레임이 생겨요. 이 노란색 요 버튼을 키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몇 개씩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어요. 이 노란 선 위에다 올리시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노란 선 위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펜 툴을 이용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둡게 하느냐? 노란 선을 내리면 어두워지겠죠? 그러면은 이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세요. 그럼 얘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잖아요. 그럼 이 키프레임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노란 키프레임을 이렇게 밑으로 쭉 잡아 당기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는 점점 어두워지면서 점점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노란 선이 지금 다 위에 있으니까 계속 밝게 나오겠죠. 오디오도 마찬가지. 오디오도 펜 툴 클릭하시고 여기서도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플러스가 되죠. 노란 선 위에다가 키프레임을 하나, 두 개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노래는 점점 이제 소리가 커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키프레임을 내리세요. 그럼 소리가 없어지고 올리면 소리가 커지고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점점 밝아질 거고 소리는 점점 커질 거예요. 들어보세요. 다시 자, 이걸 중간부터 해서 사실 그런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뒤에도 펜 툴을 이용해서 페이드 아웃을 줘볼게요. 펜 툴 컨트롤 눌렀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 노래도 컨트롤 클릭해서 이 뒤에를 소리를 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뒤에는 점점 소리가 줄어들고 화면도 어두워지겠죠.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랭스를 더 길게 하고 싶다, 길이를. 그럴 때 키프레임을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앞쪽으로 늘려주면 이 트랜지션이 페이드 아웃 되는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지니까 천천히 이게 페이드 아웃이 되겠죠. 노래도 천천히 줄어들고요, 소리가. 다시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펜 툴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을 보여드릴게요. 자막은 이것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똑같이 임포트 하듯이 여기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키 누르시고 뉴 아이템에서 타이틀 누르시면 여기 세팅을 하는 화면이 먼저 나와요. 여기서 네임은 본인이 원하시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타이틀 1으로 해볼게요. 타이틀 1으로 하면 이제 여기 기본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쓰고자 하는 말을 쓰고 싶을 때 여기 T 버튼을 누르세요. 이거는 타입의 약자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T를 누르시면 여기 마우스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뚝 클릭을 하시면 커서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여기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자막을 써볼게요. 쓰고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스타일을 지정하는 게 있고요. 이 밑에는 프리미어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여러가지 스타일이에요. 뭐 여기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알아서 이렇게 폰트 색깔이나 뭐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고, 저는 가장 기본을 선택한 다음에 제가 주고 싶은 뭐 폰트 모양이나 그다음에 뭐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 폰트 사이즈 있는데 클릭하셔서 숫자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마우스를 이렇게 휠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여기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위치도 이제 이거를 여기 보시면 여기도 셀렉션 툴이 있잖아요. 툴 중에 여기 화살표 가장 기본적으로 셀렉션 툴이 여기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우리 아까 레이어 위에 있던 이 셀렉션 툴도 있잖아요. 이 셀렉션 툴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얘네들 위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X 포지션, Y 포지션이 있는데 좌우
위아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트랜스폼이고요. 쭉 하나씩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어떤 기능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필에는 이제 컬러, 어떤 컬러를 주고 싶은가, 이거 노란색을 주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컬러를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컬러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글자를 세팅하신 다음에 X를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냐면 우리는 아직 레이어 위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패널에는 들어가 있어요. 타이틀이 원이라고 우리 아까 제목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작업할 때 이 폴더를 항상 먼저 만들거든요. 비디오랑 오디오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타이틀도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타이틀을 많이 쓸 때는. 그래서 타이틀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그 안에다 이 타이틀 우리가 만든 걸 넣어주세요. 잡아서 쭉 이 폴더 위에 클릭하시면 들어가죠. 이렇게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 안에 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1을 이제 이 레이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집어넣고 싶어요. 그럴 때 이거를 그대로 똑같아요.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끌고 와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들어가죠.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펜으로 이렇게 페이드 인아웃 준 지금 키프레임 효과들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그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근데 자막도 우리가 페이드 아웃을 주고 싶어요. 이게 갑자기 딱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 자막이 천천히 사라지게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펜 툴로? 그렇죠. 펜 툴로 클릭해서 똑같이 컨트롤해서 키프레임 넣고 얘를 이렇게 내려서 화면을 어둡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방법은 이쪽에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 여기 우리 파일들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패널 옆에 이펙트라는 패널이 있어요. 이쪽에 이펙트라는 패널을 보시면 여기 오디오에 대한 이펙트와 비디오에 대한 이펙트가 있거든요. 근데 자막도 비디오에 지금 레이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디오에 있는 효과들 중에서 트랜지션을 갈 거예요. 그래서 디졸브라는 이 폴더 안에 크로스 디졸브라는 이 효과를 펜 툴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 기본적으로 주는 이 효과를 이용해서 페이드 아웃 시켜볼게요. 크로스 디졸브를 클릭을 하시고 똑같아요. 드래그해서 얘를 갖고 오실 때 드래그 한 상태로 아직 마우스를 놓지 마시고 어느 위치에 넣어야 되냐면 중간에 놓으시면 안 되고 새 클립도 아니에요. 얘는 클립 위에 처음 아니면 끝 아니면 안 돼요. 처음 끝 위치에 놓으시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뀌죠. 저는 이 끝에 놓고 싶어요. 그럼 끝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은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한 거를 풀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뭔가 새로운 라인이 하나 생겼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효과를 여기 줬기 때문에 이 효과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베이직 툴로 바꾸고 지금 이 툴이 이렇게 이 트랜지션이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효과를 주냐면 우리가 펜 툴로 페이드 인아웃을 한 것처럼 이 크로스 디졸브라는 효과는 천천히 페이드 아웃을 주게 돼요. 한번 볼게요. 자막이 천천히 사라졌죠? 이 효과를 길게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위에 마우스를 올리신 상태에서 그럼 마우스 모양이 삼진창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하고 쭉 늘려주세요. 그러면 이 효과가 길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막이 아주 길게 오랫동안 천천히 사라지겠죠. 한번 볼게요. 잔상이 오래 남도록 천천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얘를 짧게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사라지고, 얘는 이제 길이를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막뿐만 아니라 영상에도 가능해요. 이 크로스 디졸브를 끌고 와서 우리가 아까 펜 툴로 한 거기 말고 여기 이 영상의 앞부분에
앞뒤 다 된다고 했잖아요. 중간 아니고 앞뒤만.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갖고 와서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사실 길이가 짧아서 이 페이드 인을 하다가 끝날 텐데 한번 볼게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지금 천천히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길이를 늘리고 싶을 때 이렇게 늘리시면 되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페이드 인아웃을 디졸브를 비디오 트랜지션에서 디졸브를 주면서 검은 화면이 밝게 밝은 화면이 검게 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펜 툴을 이용해서 여기 키프레임을 잡고 키프레임을 내리고 올리면서 화면 밝기와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 넣는 법은 여기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뉴 아이템에서 타이틀 가셔서 타이틀 네임 지정하시면 타이틀 들어오고요. 그 타이틀 긁어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 타이틀을 수정하고 싶다 할 때는 베이직 툴 누르신 다음에 두 번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시죠. 그럼 내가 뭐 이 자막 말고 이 자막으로 하겠다. 그리고 X를 눌러주시면 자막은 다시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다른 기능, 좀 더 새로운 기능들과 좀 디테일한 기능들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